우리는 살아가면서 싫든 좋든 순위를 매김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학교를 다닐 때나 어떤 대회를 나가도 성적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고 심지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하는 게임조차도 순위가 매겨져 때론 더욱 스트레스를 받곤 하는데요. 우리는 순위가 매겨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자연스레 순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국방력에 대한 순위도 이런 카테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큰 관심사 중 하나일 것입니다. 현재 국방력 1위는 단연 미국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육해공, 잠수함, EMP, 무인기 등 대다수의 분야에서 강함을 과시하는 미국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이것만큼은 더 강력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자존심이자 명품 자주포라 할 수 있는 K9 자주포. 그렇다면 K9은 미국의 팔라딘 M109A6 자주포보다 얼마나 더 강하며 K9이 이렇게 강력한 자주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가끔 친구들에게 K9과 같은 우수한 자주포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주포와 전차를 헷갈리는 친구들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외형의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자주포와 전차는 누구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상 자력 주행이 가능한 화포 체계의 통칭인 자주포는 전차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동성과 방어력의 차이 외에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사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차는 전장에 직접 나가서 적과 대면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반면 자주포는 적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더 강력한 화력의 포탄을 곡사 방식으로 쏟아붓는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정확한 비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국민 게임이었던 스타크래프트의 시즈 탱크의 통통포 모드가 전차, 시즈 모드가 자주포라고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자주포와 전차를 헷갈리지 않으시겠지만요. 여담을 마치고 본론으로 돌아가 지금부터 미국의 M109A6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육군이 현재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M109A6 팔라딘 자주포는 1960년대 초에 나왔지만 현재 꾸준한 개량을 통해 최근 개발된 자주포들과 비교해도 그다지 뒤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갑을 개량해 적 포병의 사격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고 화생방 방어 시스템을 추가해 승무원의 생존 확률을 높인 것은 물론 이전에 부실했던 M109의 차체와 현수장치, 포를 개량해 더욱 강력한 장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결과 최대 30km대의 사거리를 가지게 된 M109A6 자주포. 그 외에도 더욱 신속한 방열, 디지털 통신 체계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로 인한 신속 사격 등 이처럼 개량을 거친 팔라딘 자주포는 여러 차례 실전에서 성능 검증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K9 자주포를 이길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K9 자주포는 155mm 자주포로서 현재 대략 1300여 문을 운용 중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지금은 한화디펜스로 불리는 삼성테크원이 개발해 1999년 첫 시제 차량을 선보인 K9 자주포. K9 자주포는 포탄을 적재 완료했을 시를 기준으로 무게 47톤, 길이 12m, 너비는 3.5m에 높이 3.28m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52구경장 155mm CN98 곡사포를 주포로 장착했습니다. 포탑 부분은 고강도 강철로 이루어져 있지만 장갑의 두께는 35mm로 다소 얇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두께는 자주포의 용도상 두꺼운 장갑이 필요하지 않기에 이렇게 제작되었으며 이런 K9의 장갑은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어도 적이 쏜 포탄의 파편이나 기관 총탄 같은 개인화기 수준의 화력은 가볍게 막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의 성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전차와 같이 바퀴가 아닌 무한궤도를 장착하고 있어 360도 회전과 최대 시속 67km/h에 이를 만큼 빠른 속력을 가졌으며 47톤이라는 무거운 차체를 가지고 드리프트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K9의 빠른 기동은 사격 후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즉각 진지 이동하는 슛앤스쿠시 가능하기에 이는 생존 확률을 더욱 높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개발한 K9의 차체는 우리나라의 산악지형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47톤의 무거운 중량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충족시키기 위해 1000마력의 디젤 엔진과 유기압 현수장치 등을 적용했는데 K9과 유사한 궤도형 자주포 중 40톤대의 중량에 1000마력의 엔진을 적용한 경우나 톤당 마력 20 이상을 달성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K9의 차체를 사용하는 폴란드의 AHS 크라프를 제외하면 사실상 중국의 PLZ-05뿐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K9 자주포의 차체와 기본 재원 등을 알아봤는데요. 뭐니 해도 자주포의 핵심은 바로 포, 화력이 중요하겠죠. K9 자주포는 탄약의 후방에 로켓 모터를 탑재하여
발사 후 연소하면서 추가적인 가속이 이루어지는 기존 자주포의 RAP 방식을 대신해 사거리 연장탄에 BB를 사용했는데요. 이는 RAP처럼 자체적으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아니라 연소가스가 탄의 뒤쪽으로 생기는 저압의 공간을 채워주면 항력을 줄임으로써 사거리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고폭탄에 BB가 적용된 K307HE BB탄은 전에 비해 그 사거리가 더 늘어 40km의 사거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현재 개발 중인 K315HE RAP탄을 사용할 경우 사거리는 무려 52km나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사거리만큼이나 중요한 발사 속도는 분당 최대 6발 발사와 15초 이내에 3발 사격이 가능한 MRSI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빠른 발사 속도를 가지게 된 것은 K9의 내부에 자동화된 탄 이송 및 장전 장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K55만 해도 40kg이 넘는 탄을 수동으로 들어올려 장전했던 것과는 달리 K9은 포탑 후방의 탄 적치대에서 포강 내까지 거의 자동으로 탄을 이송 및 장전해주기 때문에 인력이 거의 필요 없이 빠른 사격 속도를 달성할 수 있는데, 다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기에 장전할 때 모든 과정을 버튼 하나로 해결하기에는 탑승 인원들이 자동 장전 장치를 포함한 모든 장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 일련의 문제로 인해 과정 하나하나마다 버튼을 눌러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K9은 포와 포탑 구동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어 링 레이저 자이로의 적용으로 인해 사격 준비 또한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압에 보조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포와 포탑을 돌려야 하는 K55대와는 차원이 다르게 편리해졌으며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와 연계되어 목표로 하는 방위각, 고각으로 회전 및 조준하는 과정과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와 함께 항법 장치, 구동 장치, 이송 및 장전 장치, 온도 센서 등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스스로 사격 재원을 계산하여 사격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탄도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빠르고 정확하게 사격 재원을 산출할 수 있어 목표물로부터 10m 이내에 불과한 원형 공산 오차를 가지는 놀라운 정확도를 자랑하며 포구 초속 측정기가 달려있어 앞서 발사한 탄의 포구 초속을 측정해 자동으로 사격 재원에 반영해 포를 사격할 시 발생하는 충격 때문에 조준점을 벗어나더라도 사격 통제 장치 덕분에 자동으로 조준점을 다시 잡아주는 등 괜히 명품 자주포라고 불리는 것이 아닌 K9. 우리나라 자주포라고 너무 장점들만 나열해 놓은 것 아니냐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열된 이 성능들은 실제 K9의 성능으로 타국의 자주포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K방산의 선두주자로 최근엔 폴란드, 노르웨이 등 K9 자주포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인데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K9 자주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